전쟁이 끝났습니다. 남자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적군에게 칼을 맞고 죽었다고. 그런데 방 안에 불빛이 보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고운 얼굴, 단정한 머리,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셨군요. 남자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분명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한국 최초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이야기. 이생규장전. 담장 너머로 사랑이 시작됐고 전쟁이 그 사랑을 빼앗았고 죽음조차 이별을 막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고려말 개성. 선비 이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8. 매일 글을 읽으러 서당에 다녔어요. 가는 길에 담장이 높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반가 교수가 사는 집이었어요. 어느 봄날 담장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 읽는 소리였어요. 이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 발돋움을 해서 담장 너머를 봤어요. 최씨 집안의 딸 최낭자. 꽃처럼 고운 얼굴에 책을 펼쳐놓고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어요. 규장, 담장을 엿보다.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생이 용기를 냈습니다. 시 한 수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졌어요.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니 담장 너머 옷 같은 사람이 보이네. 어찌하면 저 담 하나 사이를 건널 수 있을까. 최낭자가 그 시를 주워 읽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시를 써서 던졌어요. 담너머님의 마음을 알겠으니 꽃 지기 전에 다시 오시라.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종이 한 장에 마음을 실어보낸 거예요. 조선시대 문자 메시지 같은 거죠. 시를 주고받은 지 며칠 뒤 이생이 밤에 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최낭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이생은 담장을 넘었어요. 밤이 깊으면 시를 읽고 장기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만의 비밀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담장 안 작은 세상. 그런데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생의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경로했습니다. 선비의 아들이 남의 집 담장을 넘다니.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는 이생을 때려놓고 당장 서울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충청도 시골로 유배 아닌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생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최낭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최낭자는 이생이 갑자기 오지 않자 매일 담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수도 놓지 않고 그냥 담장만 봤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최낭자의 부모도 딸이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겠다 싶으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최씨 부모가 먼저 혼담을 보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노했지만 최씨가 명문가인 것을 알고 허락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립니다. 담장을 넘어야 만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지붕 아래서 살게 된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이생이 글을 읽고 최낭자는 술을 놓았어요. 밤에는 달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시를 읽어주고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고려 말, 나라가 뒤흔들리던 시기입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왔어요.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반란군인데 고려까지 밀고 내려온 겁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개경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왕도 도망쳤어요. 고려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도망가는 판인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개성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집이 타고 사람들이 죽고 거리에 시체가 널렸어요. 이생도 최낭자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두 사람이 흩어졌어요. 이생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최낭자는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최낭자 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홍건적 병사들이 칼을 들이대며 끌고 가려 했습니다. 최낭자가 소리쳤어요. 차라리 죽겠다. 절대 따르지 않겠다. 칼에 찔렸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최낭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정절을 지키려다 죽은 겁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이야기예요.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던 그 설렘, 달빛 아래서 함께 시를 읽던 그 밤들. 전쟁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부숴버렸습니다. 전란이 끝났습니다. 이생이 폐허가 된 개성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불빛이 보여요. 이생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낭자가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이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면서? 적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면서?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생전 그대로였어요. 하얀 얼굴, 고운 미소, 따뜻한 손.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최낭자가 웃었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당신 곁으로. 이생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흩어진 세간을 모으고 다시 밥을 짓고 다시 시를 읽었어요. 전쟁전과 똑같은 나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최낭자는 이생에게 말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마당에 묻어두었던 재산이 있어요. 이생이 파보니 정말로 금은보화가 나왔습니다. 최낭자는 그 재산으로 이생이 다시 살림을 꾸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낭자는 절대 대낮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이생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생의 아내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생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찾은 행복을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최낭자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저와 당신의 이승인연이 다 했어요. 이생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최낭자의 눈에 눈물이 보여 있었어요. 최낭자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홍건적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저승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어요. 저승의 관리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 버티면 당신에게까지 해가 될 거예요. 이생이 최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최낭자가 이생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주세요. 담장 너머로 처음 시를 주고받던 날, 달빛 아래서 함께 웃던 밤들. 그 기억이 있으니까 저는 갈 수 있어요.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최낭자의 모습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옅어지고 옅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뜻했던 손도, 고운 미소도, 맑은 목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생이 방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생은 아내의 유고를 찾아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아내가 앉았던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몇 달 뒤 이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생 규장전. 이 이야기는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 5편 중 하나입니다. 금오신화는 한국 최초의 소설이에요. 147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습.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분노해서 책을 불태우고 방랑한 천재.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자 3일 동안 통곡하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김시습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전쟁과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그게 김시습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잔혹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것. 죽어서도 돌아올 만큼. 이생규장전이 소름 끼치는 건 귀신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진짜여서예요. 죽어서도 떠나지 못할 만큼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조차 결국 이별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550년 전에 쓰인 이야기인데 지금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요. 좋은 이야기는 시간을 이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